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첫 소식은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훈련병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금남면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간부 1명과 훈련병 1명이 국군 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훈련병은 숨졌습니다. 간부는 응급 치료를 받고 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육군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 1명이 숨지고 간부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연일 전대 출마한다, 안 한다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과거 발언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제 그림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를 좀 남아서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단호하고 심플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흙밭에 굴러야 할 때는 굴러야 하는 게 오히려 품격 있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는 눈 참 많죠, 위원장님도. 어딜 가나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인생이 복잡해졌습니다. 원치 않게. 최근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이 본인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출연했던 패널분 가운데 한 분은 99% 이제 출마를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KC 인증마크 수입 금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신을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즉각 답변을 한 겁니다. 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는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면서 불쾌감과 함께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게 된 거죠. 네, 이미 이제 그 오세훈 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는 몇 번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몸이 상당히 달아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페이스북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네. 여당의 중진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중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어떤 당대표격은 맞지만 저는 뭐 중진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했던 말인가?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어떤 논란에 참전을 했다는 것은 네. 사실 정책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이슈에 뛰어든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출마 선언문으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확실하게 출마하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이제 비윤을 외칠 것인가, 친윤을 외칠 것인가, 네. 그러면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금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공부는 많이 됐는가, 네.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오세훈 시장의 표현이 아니었는데 본인의 입장을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바를 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까지도 지금 네. 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세훈 시장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중진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 시장이 당 대표까지 지낸 비대위원장 출신이니까 중진이 맞다. 네. 그러니까 그 처신에 신중해야 된다는 중진에는 유승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도 들어간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저렇게 SNS에 표명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발끈하고 나서는 것은
말 그대로 KC마크 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 입장에서 이 제도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이것이 정치인의 어떤 자신의 어떤 처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네. 선을 긋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픽의 발언 내용이요. 오늘 오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SNS에 글을 올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화두였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있다 없다, 출마에 대해서 표현한 적 있다 없다 이거였는데 지금 이 SNS 글이 공개가 되면서 뭐 더 또 확실해진 건가요? 출마 의사가?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KC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미스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정부가 미스했다라고 하는 게 금방 이제 다시 없애지 않았습니까? 네. 왜 그랬냐면은 KC 인증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직구를 실질적으로 해외 직구를 막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그런 반발을 살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KC 인증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네.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작정 이렇게 막아버린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출마다 아니다, 정치 재개다 아니다.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앞서간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치권이나 뭐 많은 분들이 의견 개진을 공개적으로 두 번째 한 거기 때문에 또 의미를 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된 행보를 보이고 아, 그래요?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있듯이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정치권에 등판할 생각이 없고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 저런 글도 저는 쓰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모두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사실상 더 부추기고 있는 꼴이에요. 네. 저는 거의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뭐 당내 친윤계 인사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네.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라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천하고 계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반박하고 이것이 기사화되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주목받고 네.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빌드업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약속 대련을 하듯이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 뭐 양측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묘하게 다르긴 하지만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할지 여전히 지금 관심사죠. 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설에 대해서 견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야 한다, 나오지 말아야 한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대권을 노린다면 좀 더 신중한 것이 맞지 않겠나. 스스로가 정치적 내공을 좀 기르고 또한 본인의 지지 그룹을 형성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권을 도전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본인의 의지입니다만은 사실 뭐 지금은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맞죠. 인기라는 게 반짝하고 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황교안 대표님도 한번 반면교사를 한번 보면요. 최고의 대선 주자였는데 당 대표하면서 결국 본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이 많이 급전직하했죠. 그래서 정치 운명의 주체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최근까지 이 국민의힘 내부의 총선 백서에 이 누구의 책임이냐를 표현하느냐 마냐를 여부를 두고 또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원로들이 백서는 이 이후로 좀 미루자, 전당대회 이후 미루자는 의견을 냈어요. 이게 혹시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염두한 건 아니냐는 또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총선 패배 이후에 기승전 지금 한동훈으로 흘러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전당대회 왜 치릅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 사퇴로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사퇴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한동훈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걸로 저렇게 왈가왈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
한동훈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해서 당을 좀 강력하게 이끌어야 된다. 이 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승전 한동훈 이 논란이 뭐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거부권 전면전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권을 건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특검법 거부는 총선 민심에 대한 정면 거부라며 잠시 뒤 국회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이번 주말에는 장외투쟁도 벌일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민심 당심대 새살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측근들에게 당원과 민심이 부르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즉각 부인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초짜 당대표가 되면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라며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개딸이냐 중도냐. 민주당이 추미애 탈락으로 결론난 국회의정 후보 경선 이후 당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1만 명 넘는 당원들이 탈당을 신청하자 수습책을 놓고 노선 대림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수 지도부가 강성 지지자들을 달래기 위한 당원 권리 확대를 주장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전략상 중도 확장이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외교부의 뒤늦은 반박. 외교부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우리 정부가 먼저 검토를 했고 이에 따라 인도 정부에서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도 초청에 따라 아내를 보냈다는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세금 낭비 외유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김호중 방지법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러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검찰이 재발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김 씨 사례와 같은 사법방해 시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배변 봉투의 햄세트입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의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강 씨 회사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명절 선물로 애견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을 받았다며 치욕스럽다고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 씨는 아직까지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한 지상파 방송은 강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긴급 결방 조치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과연 나서느냐 접느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측근들한테 사실상 전대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여권 안팎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 당원과 민심이 부르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란 뜻을 측근들에게 밝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전 위원장과 최근 대화로 나눈 친한계 인사가 한 전 위원장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민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정치를 국민의 정치, 나의 정치로 생각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국민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라면 저는 뭐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또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도 나를 표적으로 삼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고 하고요. 자신이 총선 때 내걸었던 이재명 조국 심판론, 2조 심판론 비판에 대해서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선거운동 방법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한겨레에 내가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말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한 전 위원장 측의 반박 입장이 나왔습니다. 출마를 결심했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다. 이게 요지입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에 자신이 측근에게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알려졌던 유튜브나 북콘서트 준비 역시 사실이 아닌 걸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당 안팎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전당대회 시기와 방식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 본격적으로 공개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책 집필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또 사실이라면요 역시 정치 재개와 관련해서 눈길을 끌만한 그런 부분이겠죠. 네, MBN은요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저서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관련해 친한동훈계 관계자는요 한 전 위원장이 일처리가 빠른 만큼 이 집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조기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친한계 인사는 이 공개 행보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민생과 정책 등 적재적소에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고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원로들이죠. 이 상임 고문단하고 오찬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요. 당 원로들이 총선 패배의 한동훈 책임론 이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론이 힘을 얻고 받고 있다. 그중에 그런 것을 알려주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회의에선 당내 현안 위주로 의견이 오갔다고 합니다. 특히 총선 백서 작업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백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한동훈 책임론에 사실상 선을 긋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정인의 책임론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전당대회 이후로 총선 백서 발간을 미루자는 그런 제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당신 100%인 현행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당 원로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던 것으로도 전해지는데 당심과 민심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오찬 회의에 참석했던 당 원로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총선 백서는 뭐 발행해야지 언제든지.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 전당대회 넘겨서 뒤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그런 백서의 성격이 돼서 안 된다. 대체적으로 대세가 역시 당심과 민심을 적절히 배분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시대의 흐름이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런 원로들의 의견 제시에 대해서 당 지도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일단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새 당대표는 부담에서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직답을 피한 건데요. 한동훈 책임론에 반발하는 당내 기류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당 원로들에 앞서서요. 이 국민의힘의 3040 소장파 모임이죠. 원외 인사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첩목회라는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 전 위원장의 등판론을 띄우고 또 한동훈 책임론은 강하게 반박하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또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한동훈 표 1호 영입인재로 천목회 소속인 박상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은 연일 조정훈 총선백서 특위위원장을 비판을 하면서 한동훈 책임론에 날을 세웠고요. 천목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을 영입할 때 가장 앞장섰던 친윤계가 지금은 한 전 위원장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상황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그 당시 장관을 이렇게 영입을 할 때 가장 앞장서서 그거를 얘기했던 분들이 소위 말하는 친윤계 사람들이었어요. 끝에 가서는 한동훈 그 위원장을 가장 앞에서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이란 말이죠. 참 한심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친윤계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일부 언론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론에 친윤계 인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탈당할 것이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요. 오늘 오전 저희 TV조선 유튜브 방송 강펀치에 출연을 해서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친윤 아니겠느냐라면서 이런 보도들을 일축했습니다. 친윤계 유상범 의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보도가 다소 오버된 것 같다면서 홧김에 그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유 의원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로 가까운 분이
한동훈 위원장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제일로 친윤이라고 생각을 하죠. 친윤 중에 제일 강한 친이다. 한동훈 대표가 탄생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한다. 당의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겁니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입니다. 1호 당원이십니다. 네. 당의 중심이 누군데요? 저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가당치도 않다. 네. 저는 대권을 노린다면 좀 더 신중한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윤계가 지금 한동훈 대표 탄생을 꺼리고 있다. 싫어한다. 뭐 한동훈 대표가 되면은 탈당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탈당 얘기는 오버 같고 친윤계 의원들 제가 같이 뭐 얘기하는 의원들 네, 중에 네.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한동훈 등판 시 탈당론 이거 전혀 실체가 없는 건 아닌 듯합니다. 당장 한 전 위원장 비판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탈당을 시사하는 듯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요즘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홍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친윤계 속내를 대변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또다시 초짜 당대표가 되면 당은 가망이 없다면서 자신도 거취를 결정할지 모른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 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서 사실상 탈당을 경고하는 듯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총선 패배의 한동훈 책임론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한 전 위원장을 또 당대표로 뽑아주면 당이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죠. 들어보시죠. 선거판에서 자기 셀카 하나 찍고 강성 지지자들을 환호하니까 그게 국민 전체 환호인 줄 착각하고 갑자기 뭐 뜬금없이 586 운동권 심판론 내세웠다가 2조 심판론 내세웠다가 다음 지도부는 2년 후에 지방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때 그때는 한동훈이 안 된다고 했어요. 다음 대권을 놓고 한 전 위원장과 경쟁할 수도 있는 인물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이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논란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은 물론이고요,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과도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설전으로 확대가 됐고요. 오늘 아침에는요, 심지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아주 직설적으로 오 시장에게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요, 지난 주말이죠, 정부의 직구 규제 결정을 비판한 데 이어서 또다시 정책 현안을 놓고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겁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의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움직임에 잇따라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과 기업 보호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해당 정책을 옹호를 하고 정부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한 여당 중진을 향해서 처신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이 특정 인물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한 전 위원장과 나 당선인 그리고 유 전 의원까지 싸잡아서 겨냥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에 예상 밖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오전 SNS에 글을 올려서 오 시장이 본인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한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거라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방향이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검토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거듭 현안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은 오 시장이 자신을 비판하면서 이 처신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듯한 그런 인상을 보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나 오 시장 모두 사실 알고 보면 변호사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이다 보니까 이런 법적 규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또 이견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오 시장을 향해 정책을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말할 배짱은 없냐며 보다 직접적으로 나를 세웠는데요. 오 시장이 이에 대해 다시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라고 반박을 하고 유 전 의원은 논점을 이탈하지 말라고 재반박을 하면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